포항시가 어린이집 휴원 해제를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8일에 개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인기 관광지인 황리단길에 대한 일방 통행이 오늘부터 시행돼 관광객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을 두고 벌였던 법적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국민소송단이 낸 1심 소송에서 수명 연장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최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기한 항소를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원전 1호기. 지난 2012년 가동이 중단됐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설계 수명을 오는 2022년까지 10년 더 연장했습니다. 수명 연장 이후 국민소송단이 위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하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말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허가했습니다. 영구 정지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했고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가 확정된 만큼 소송에 이익이 없어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사실상 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안정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명 연장한 것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바가 있고요. 이번 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 결과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국민소송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항소심에서 수명 연장 논란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 판단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그 전제가 되는 수명 연장이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해줬더라면 영구정지에 대한 잘못된 논란이 이제 일거에 종식될 수 있었는데도. 국민소송단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 재가동 논의가 아직도 살아있다며 수명 연장 허가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법원 상고 등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포항시는 보건복지부가 당초 오늘로 계획했던 어린이집 휴원 해제를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8일에 개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오늘부터 7일까지 보육교직원에 대해 감염병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일제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 건강 상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현재 포항시에는 390개 어린이집에 어린이 1,700여 명과 보육교직원 3,000여 명이 소속돼 있고 긴급보육 실시로 70%가 사실상 정상 등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포항시장과 영덕군수 등 도내 11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해선 포항 강릉 및 중앙선 안동 영천 구간 복선화 추진, 중부선 문경 김천 구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시장 군수들과 힘을 모아 철도 사업이 조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철도망 조기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폐교된 옛 중앙초등학교에 북구청 건물을 지으면서 나온 모래로 송도해수욕장 104장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대단할 건 없는 사례일 수 있지만 사업 주체가 다른 두 기관의 협조로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절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0년대 경북 동해안 대표 해수욕장이던 송도. 산업화에 희생돼 2007년 해수욕장 기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옛 명성을 되찾는 계획이 본격화됐지만 유실된 모래를 채워 넣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바다 모래를 채취해 오자니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도시 재생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옛 중앙초등학교에 북구청 이전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팠더니 양질의 모래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포항시는 토양 검사를 토대로 침식이 심각한 송도에 모래를 보급하는 양빈 작업을 착안했습니다. 그 모래가 저희들 지금 송도 해수욕장 모래와 비교했을 때 전혀 거의 95% 이상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염이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도 백사장으로 양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2012년부터 송도 해수욕장 복원에 나서 수심 300~400m에 수중 방파제를 설치하고 마침 모래를 채워 넣을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계획이 서 있었던 해수청은 이 모래를 받았다가 잘못되면 책임질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포항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용을 들여서 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또 다른 비용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래의 질도 괜찮고 오염도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송도에서 직선거리로 700m, 조선 숙종 때 해일로 상당량의 모래가 이곳 동빈동까지 떠밀려 왔다는 구전이 있어 모래를 원래 바다로 되돌려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 인기관광지인 황리단길에 대한 일방통행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경주시는 오늘부터 황리단길 내남 사거리에서 황남초등학교 사거리 방향 700m 구간에 대해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이에 맞춘 차선 정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경주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주말에 한해 대릉원 남쪽 돌담길 460m에 대한 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포항시 장기면 양포항 앞바다에서 길이 5.6m 크기의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밍크고래는 몸체에서 포획 흔적이 없어 수협을 통해 5,325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양포항 앞바다에서 길이 6.9m 크기의 밍크고래가 혼액돼 1억 8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환동의 스마트 수산 양식 혁신벨트 조성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어업과 첨단 기술을 접목해 수산 양식업을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울릉 현포리 앞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양식장입니다. 돔과 방어 등 고급 어종 수만 마리가 깊은 바다를 헤엄치며 쑥쑥 커가고 있습니다. 수심이 깊고 파도가 높은 동해바다에 적합한 심해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울진 후포 앞바다에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방어와 우럭을 기르는 양식장이 운영 중입니다. 수심별로 측정한 수온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손쉽게 어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양식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빅데이터 그리고 센서 등을 이용해서 그런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생산 조건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양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첨단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스마트 양식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동해안의 수산물 가공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종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포항 영일만항 산업단지의 스마트 해양 수산특구, 포항 장기면에는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산업시설과 항만 관련 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산업단지 관련 법안을 개정해 영일만항 산업단지에 스마트 해양 수산특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해 수산특구를 대형화, 고도화시킬 계획입니다. 이곳 영일만 산업단지는 바다와 접해 있고 수산물 수출도 용이해 스마트 해양수산특구 조성에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스마트 수산 인력 양성을 위해 포스텍에 스마트 양식 관련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포항해양과학고에 스마트 해양수산 마이스터고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안에 많은 양식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식량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장점을 가진 부분을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밖에도 울진 죽변에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영덕에는 스마트 수산 가공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울릉도에는 외해 스마트 플랜트 양식 테스트 베드를 세워 돔과 능성어 등 값비싼 어종을 양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영덕군 달산면 옥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2헥타르를 태우고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산불이 나자 헬기 세대와 인력 150여 명이 동원돼 진화에 나섰고 산림당국은 인근 주민이 폐기물을 태우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경상북도의 총 인구는 266만 5천여 명으로 2018년보다 1,900명 감소했고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경북에서 줄어든 인구는 14,700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인구 감소폭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해 기준 지난 4월 말까지 경북의 노령 인구는 213명 늘었지만 젊은 인구는 10,000명 가까이 빠져나가 인구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이 물동량 다변화를 위해 로로선과 카페리 유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는 영일만항의 항로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신규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 크레인 없이 화물 차량이 직접 승하선할 수 있는 로로선과 중소형 카페리 선사 유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영일만항의 대내외적 여건은 물론 로로선과 카페리 유치 여건을 분석하고 선사 유치 방안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모바일 커뮤니티 케어 앱에 접속 중인 시민 3,000여 명과 함께 재난 심리 대응 비대면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 앱은 경주시 보건소에서 지난 2017년부터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작해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 경주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내용을 바꿔 2달간 마음건강 지침 카드 뉴스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9일 영덕군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동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 전문가 15명이 나와 주민 민원과 제안을 청취하고 상담합니다. 또 영덕군 외에도 인근 청송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지만 당일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